오늘 오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1년을 약간 못 남기고 거의 1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프리한 석방이 아니고 조건부 석방이었어요. 이 조건은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얌전히 있어라. 이런 조건 하에 석방을 해줬어요. 그냥 집에서 좀 쉬기나 해. 이런 식으로 보내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판결이 완벽하게 나기 전까지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의자가 내가 이 재판에 승복하겠다 라고 하기 전까지, 아니면 3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피고인을 무죄로 보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무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명박은 아직 무죄인 사람인 겁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아직은 무죄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치에 의해서.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디에 말 그대로 구치소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신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함부로 국가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명박은 지금 누가 뭐래도 아직 무죄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죄인 사람을 왜 감옥에 집어넣어놨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였어요. 증거인멸의 우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간 것은 뭐 다스니 뭐니 이런 게 메인인데,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놨어요. 심지어 이 10년 안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 이후에도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또 4년여가 지나고 또 좌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한 2년이 지났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증거인멸 할 게 있었으면은 진작 다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5년을 대통령 했는데 만약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 이미 다 증거를 없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뭔가 온갖 짜집기를 잘 만들어 갖고 이명박이 죄가 있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해서 어쨌든 감옥에 보내놨어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대요. 10년 전 사건을 갖고. 이 안에 정권이 거의 3번이 바뀐 거죠. 이 안에 정권이 3번이 바뀌고 이명박도 5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잡아 넣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증거가 매우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이 이런 잘못을 했어. 16가지의 뭔가 잘못을 했어. 라는 증거가 다 있다고 해놓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해가 안 가죠. 증거가 다 있대. 이미 다 증거가 확보돼 있대.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 잘못을 저지른 나쁜 놈이야 라고 해놓고 잡아 넣으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잡아 넣었어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반대하기는 어렵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명박이 미워서. 뭐 사람 미워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마는,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통령이 됐던 누가 됐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약자를 똑같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강자라고 해서,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더 강한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주 가난한 어떤 사람과 대통령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법은 엄정하게.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이 법을 훨씬 과대 해석해서 적용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 라는 뜻인데, 마치 사람들은 약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진작에, 원래 구속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뭐 증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했으면 진작 다 했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미 힘도 다 빠졌어요. 감옥까지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구치소에 감금돼 있을 만큼 힘이 빠진 상태인 이 전직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고 또 여기에다가 집에 구금 상태로 있게끔 해놨죠. 조건부를 걸어놨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할까봐, 국민들에게 정치력을 발휘할까봐 이렇게 막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명박이 나오는 게 난 싫어, 이런 사람은 뭐 마음으로만 반대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고,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원칙이 지켜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또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는 풀어줘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옳다. 그래야 법치에 맞는 거다. 법치 정의에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